태화된 이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빨을 이용해서 그 갈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늘에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늘을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루텐입니다. 안녕하세요. 젤리피시 스텝 팀장 이학철입니다. 오늘은 바닐라 글루텐과 글루텐에 대한 그 심도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못 내린 것이 있죠. 왜 붕어가 글루텐을 먹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 이유는 글루텐이 그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붕어가 먹이를 취하면서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가려서 먹는 건 아니지만 앞쪽에 있는 코로 그 냄새를 감지를 해서 먹이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먹이를 먹음으로 해서 그 입속에 있는 그 미레라는 감각기관, 그거를 통해서 맛을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글루텐은 부드러워서 흡입하기 거부감이 없고 그래서 잘 먹는다고 치지만, 붕어가 옥수수나 또 참붕어 낚시 이런 거 할 때는 딱딱한데 이런 걸 많이 잘 먹습니다. 이런 것은 붕어 입 안에 그 태화된 그 이누치라는 그 태화된 이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빨을 이용해서 그 갈아먹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미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낚시 방법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붕어의 먹이도 단백질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글루텐이냐 옥수수냐 참붕어냐 낚시 그 종류가 나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루텐으로 넘어가서 글루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요. 글루텐이라는 거는요, 그 전분 속에 들어있는 물에 녹지 않는 단백질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천에다가 이걸 싸가지고서 물에서 오물조물하게 손으로 이제 만지게 되면 이 중에 이제 밀가루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저 끝까지 남아있는 게 글루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전분을 다 빼고 나면 이 안에 이렇게 찐득거리는 껌처럼 남아요. 이게 여기 보시는 바로 이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글루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밀가루 반죽 있죠. 수제비나 칼국수 할 때 보면 밀가루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생기는 그 찰기 있는 밀가루를 그 물에 붓고서 막 또 쪼물락쪼물락 막 하면은 물에 이렇게 하얗게 막 뜨잖아요. 이렇게 그 물기를 이제 싹 이렇게 버리면은 그 나머지에 보면 그 끈끈한 그 덩어리가 이게 생기는데 그게 글루텐입니다. 근데 이제 밀가루 표기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문서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쭉 나오는 단백질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글루텐입니다. 거기에 보통 12%에서 20% 정도가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떡밥 글루텐은 활성 글루텐과 기능성 글루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성 글루텐은 활성 글루텐이라고 불리는 글루텐을 가지고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그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글루텐을 기능성 글루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변성 글루텐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떡밥에서는 모든 글루텐은 이 기능성 글루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 글루텐을 가지고 떡밥을 만드는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성 글루텐을 만드는 떡밥은 아무래도 동시변화 속도라든지 또는 후각적인 것, 더 많이 묻는다든지 물성이 잘 안 맞는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성보다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들어진 그 기능성 글루텐의 그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가공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 글루텐보다는 기능성 글루텐이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강떡밥을 같은 금액으로 타사 제품과 구입을 하더라도 그 재료비가 그 비싼 떡밥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닐라 글루텐 다시 돌아와서요. 지난 시간에 딸기 글루텐에 대해서 이 포장지를 보여드리고서 물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죠. 딸기 향을 집어넣으면 딸기 글루텐, 바닐라 향을 집어넣으면 바닐라 글루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물성은 1대1, 좀 되게 사용하시는 분들, 다대 편성하시는 분이나 올림 낚시 하시는 분들은 1대 0.8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 계량컵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떡밥을 만들었고 풀림 현상을 봤습니다. 오늘은 계량컵이 없을 때 이것만 그냥 딱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요게 물 비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 선, 파란 선, 까만 선,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이 표준 물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되어 있는 까만 선은 떡밥을 되게 사용하시는 분들, 올림 낚시나 다대 편성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고요. 요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까만 선은 전청 낚시나 또 떡붕어 낚시 또는 동계절에 그 풀림이 좀 빨리 되었으면 했을 때 물성을 많이 주는 그런 떡밥 만들 때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계량컵이 아닌 요 봉지를 가지고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떡밥 그릇에 이렇게 글루텐을 넣고요. 요게 이제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표준 물성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놓고서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자, 딸기 글루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휘지 말고 그냥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이렇게 살짝, 손가락 안 하고 뭐 나무 젓가락이나 뭐 나무를 하나 부러뜨려서 해도 좋고요. 안 돼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물이 다 이렇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동계절에는 5분, 하절기에는 뭐 2분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따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글루텐을 바늘에 달아서 수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글루텐을 꽉 만지지 마시고요. 살짝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바늘을 잡아요. 이렇게 여기서 쭉 밑으로 당겨 주면은 바늘이 떡밥 가운데 딱 들어갔다 생각하면은 이쪽 위에 바늘 귀 쪽 여기만 한번 꽉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도 이렇게 바늘귀가 저 결착력 때문에 이게 흩어져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수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 들어가면서 하얀 이제 가루가 떨어지는 거는 글루텐에서 감자가 빠져나와서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고요. 이제 물에 들어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죠? 이것은 입자에 물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옆에 이제 감자 입자가 이렇게 옆에서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요런 것이 이제 대류라든가 수류 현상이 있을 때 움직이면은 이제 안개처럼 약간 떴다가 살짝 내려앉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이 이제 집어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이거를 수류 현상이나 대류 현상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바늘을 살짝 들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류 현상은 물고기가 주변에 와서 어떤 지름이라든가 꼬리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류 현상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자,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보면은 흔들리니까 계속 그 감자 입자가 빠져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늘에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늘을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루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늘에 이제 그루텐이 이제 감싸고 있는 것이 오래도록 이제 지속이 됨으로 해서 빈 바늘을 이제 막아주는 것이 그 그루텐 낚시의 그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그랗게 만들어서 바늘에 다는 것도 그 좋으나 동계절이라든가 또 입질이 예민할 때에는 바늘에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다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 그루텐에서 감자가 그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붕어가 흡입을 했을 때 이물감을 좀 더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우리 그 한강 떡밥 판매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봄철에는 딸기 그루텐 판매 실적이 좀 더 우수하고요. 여름철 이후에는 이 바닐라 그루텐 판매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닐라 그루텐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포테이토에 또 섞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오븐에 섞어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그 한강 떡밥 가벼운 통에 또 이 바닐라 그루텐을 살짝 또 뿌려서 요만한 게 빵처럼 막 이렇게 부풀러 오르고 그렇게 해서 그 지보 효과를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현장 실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바닐라 그루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